안녕하세요. Gtape 독해 수강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독해 고득점 달성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강사 김윤성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독해 공부에 앞서서 일단 오늘 꼭 필수적으로 독해 공부에 필요한 팁들만 모아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전 또는 또 공부를 하신 후에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더 좋은 학습 방법에 대한 팁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는 문장 해석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3원칙에 대해서 추려봤는데요. 자, 첫 번째, 시제 부분이 있죠. 시제 부분에서는 자, 사건 기술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독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의 구술, 그리고 그 내용의 컨텐츠의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컨텐츠 전달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맞지 않으면은 글 또는 문단 또는 글 전체의 내용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러한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제를 좀 더 정밀하게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팁을 말씀드리면은 참고로 영어는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셨을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많은 철학들과 사상들을 표현하다 보니 시제가 우리말보다는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또 다른 문법 시간, 또 다른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정확한 영어 시제에 대한 파악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관사가 나왔습니다. 관사는 우리말이 없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관사라는 것은 우리가 정관사, 부정관사가 있는데요. 물론 부정관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바는 관사 중에서도 정관사의 의미입니다. 정관사라는 것은 특정한 의미를 지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명사의 뜻을 가지고 문장 독해를 하실 때 위에서 따라 내려오는 명사들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면은 즉 이 정관사의 의미를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간과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명사들의 의미 파악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자기만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정관사, 특히 관사, 정관사에 대한 주시를 반드시 숙지하고 리딩에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도 우리말에 사실은 없죠. 근데 전치사는 우리말의 조사나 연결형 의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치사가 사실 명사랑 결합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전명구의 역할이 사실은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식하는 바가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러한 전명구의 정확한 의미들을 문장의 구조 또는 문맥상 잘 파악하셔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강조를 드리자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전치사를 배울 때 아무래도 우리가 위치 전치사 위주로 배웠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근데 전치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위치 전치사 이외의 뜻들이 굉장히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for 같은 경우도 뭘 위해서, 뭘 때문에 이때는 접속사도 가능하죠, 사실. 그리고 대상으로 라는 말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고요. on 같은 경우는 뭐뭐 위에 또는 뭐에 관하여, 도중에, 때문에, with도 함께 관하여, 때문에 뭘 갖춘, 자격 같은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저와 함께 독해 공부를 하시면서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문 독해 팁. 지문 독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쌤 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한 방에 소화하기가 좀 힘듭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역할과 시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읽자.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여서 응시자의 해석 혼란을 유발한다. 이거 누가 할까요? 출제자가. 아시겠죠? 출제자는
정답을 맞추는 사람과 정답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변별력을 항상 문제를 낼 때 고민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역할을 제시해서 해석의 혼란을 유발한다. 요것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시제의 혼재를 통해서 사건의 인과관계의 오류를 유발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거시와 미시. 자, 거시와 미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즉 쉽게 말씀드리면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자. 즉 멀리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제에, 즉 첫 번째 나오는 제목 타이틀 또는 우리가 주제 문단에서 나오는 내용들, 또 문단과 문단이 바뀔 때 내용이 전환되고 변환이 되어지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글을 읽으시면은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한 아웃라인 안에서 글을 읽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미시적 단서. 미시적 단서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부분들. 그쵸? 그러면 정답 단서와 함정 단서를 둘 다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이 말을 왜 할까? 또는 대칭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의어나 또는 구조상 이 말을 왜 할까?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또는 우리가 멍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은 정답에 대한 것 같아. 이거는 왜 갑자기 반대의 의미가 나오지? 라는 사고를 하시면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지선다형의 문제는 3 또는 4에 주목해라. 이거 중요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지금 시중에 치고 있는 영어 능력 평가 문제들이 대부분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고 있죠. 따라서 사지선다형을 만들 때는 우리가 특히 not question 같이 단서를 3개 이상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3개 이상 또는 4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간혹가다 5개도 있지만 대부분은 3, 4라고 하는, 즉 병렬 구조로서 3개 또는 4개가 나왔을 때 얘들 또 3개 내네? 얘들 또 4개를 내네? 라는 것에 주목을 한번 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가시면은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생각하고 제대로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욕심을 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독해를 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오해와 또 이제 오류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조건 외우고 보자. 이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볼까요? row라고 돼 있죠. 자, 어휘만 따로 외우는 것은 다양한 문맥에서의 어휘 변형을 어렵게 만든다. 확인되세요? 자, 한 단어는 절대 무조건 하나의 뜻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따로 추려서 보거나 또는 단어만 외우게 되면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 외에도 다른 문맥에서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품사 또는 의미상의 어떤 변화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따라서 다양한 문맥에서의 어휘 변형을 어렵게 만들지 않게 하려면은 단어를 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자, 어휘의 기본 뜻을 익히고 문장에서의 다양한 활용을 반복적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지문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익히다 보면 어휘는 이미 내게 돼 있어요. 해석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봤는데요. appreciate이라는 동사가 있죠. 이거 원래 가치, 어떤 대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높게 평가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뜻이 많아요. 근데 하나의 뜻만 알고 있으면은 이런 다양한 뜻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또는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본 뜻을 인지하시는 건 중요하되 그것을 숙지하는 과정은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어주면서 활용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플러스 팁 같은 경우는 자, 영어의 동사에는 우리말과 다르게 맞아요. 주어 또는 목적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영어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헬라어에서부터 파생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사,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이런 데서 왔습니다. 참고하시고 단어의 뜻은 짧게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길게. 그리고 모든 명사는 동사가 가능하고, 그렇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명사는 동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모든 동사는 명사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상세한 내용들도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단어가 아닌 구절 단위의 문장 표현 익히자. 우린 너무 단어만 외워요. 지금 문장 하나 보실까요? 책상과 책상이 떨어져 있다.
이거를 해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실제 강의에서 얘기시켜 보면은 학생들에게 separated 뭐 이렇게 해요. desks are separated 이렇게 해요. 좀 더 잘하면 each other 정도 쓰는 경우.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쓴다? There is space between tables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말의 구조에다가 영어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또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투영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절대 짜증내지 맙시다. 이거 한번 볼까요? Don't get frustrated.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렇게 써도 알아듣지만, 실제로 이런 표현도 쓸 수도 있어요. Don't give frustration even a single chance. Even a single chance. 단 한 번의 기회도 짜증에게 주지 마.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은 우리말에는 절대 없죠. 따라서 무슨 말이지? 그러면 생각이 몇 초가 흐르게 되고 그럼 빠른 독해에 있어서 지장을 주게 되겠죠. 따라서 표현 자체 또는 문장의 구술하는 방법 자체를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영어로 된 문장은 영어의 표현 방식으로 받아들입시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독해 학습에 대한 오해 진실. 마지막, 단어를 많이 한다고 독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자, 독해는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관계 이해하는 거 맞습니다. 글을 읽을 때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막 읽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읽고 나서 다시 문제를 풀려고 가면 다시 올라가요. 이게 반복이 되죠, 수차례. 그러면 이미 우리는 진싸움을 하는 거죠. 시간을 이미 많이 놓쳤으니까요. 따라서 처음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시더라도 A라는 문장에서 기술했던 내용들 때문에 B가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C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쵸. 출제자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겠죠. 두 번째, 단순 암기는 NO.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을 이해.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강조 포인트인데요. 제시문의 유형이 반복이 됩니다. 내용 이해가 쌓이면은 맞습니다. 빠른 독해 능력이 형성되죠. 단순하게 단어를 외우거나 많이 푼다고 느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의 이해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빨리 이해하고 빨리 풀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의 싸움이라는 거, 그러나 정확한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더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점수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세 가지를 딱 추려봤는데요. 첫째, 좋은 문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 기간에서 발행하는 문제를 푸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출제 기간에서 발행하는 문제를 푸셔야지, 그걸로 연습하시고 공부하셔야지 정확한 출제자의 의도가 내 몸에 배이고 내 학습에 배어서 문제를 푸는 로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고득점을 갈 수 있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향들을 제시해 주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본인이 오답이 고른 이유. 이게 또 중요해요. 오답을 고른 이유를 알아야 하죠. 오답을 고르고 나서도 틀렸네? 이거 정답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골랐는지도 알아야지 그렇게 안 할 수 있고요. 또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논리적 근거를 반복적으로 세뇌시키자. 이거 중요합니다. 논리적 근거, 정답에서 왜 이게 정답이었는지를 알아야겠죠. 내가 뭐를 몰랐는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뇌는 조금 제가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세뇌할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계속 틀리게 됩니다. 왜 틀렸는지 모르시면요. 그리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방법을 세뇌시켜서 무작정 정답을 찍는 방식 안 되죠. 근거를 찾으려는 습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강조. 좋은 선생님과,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넣어봤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가 좋은 선생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겠고요. 그러나 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자, 본인의 노력,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모든 독해 파트에서 더 열정적이고 더 정확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GTF 고득점을 응원합니다.